아들 한번 안아보자.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이러면서 좀 떨어져라. 네. 이렇게만 키우면 안 되잖아요. 듣기 힘들더라도 이걸 잘해놓으면 잘 클 거야. 내가 괜찮은 인간이구나. 그렇지.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래서요.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강조합니다. 정말 중요해. 나를 위한 책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귀를 쫑긋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누구라면 부모와 자녀의 원형이 변하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이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딱 맞는 분을 모셨어요. 멘탈이 강한 아이가 결국 해냅니다. 이분 모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이명주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20분 책 한 권 시간에 부모 교육 전문가로 벌써 30년 이상 활동을 하셨어요. 그동안 책도 많이 집필을 하셨는데 이 책에서는 근본 육아라는 개념을 강조하셨어요. 네. 근본 육아라는 게 뭐예요?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썼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한편 늘 부채감을 가지고 있는 게 저 같은 책을 쓴 사람들이 부모를 더 힘들게 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론을 더 많이 하나 더 추가시키고 엄마들은 그거 배우다가 아이한테 적용시키니까 이게 안 돼. 그럼 내 노력이 허사로 됐을 때 사람들은 더 분노하거든요. 네. 그 애하고 자꾸만 엇나가는 건데 그럴수록 육아가 꼬이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비장해지고 웃을 일이 없고 아이는 더 엇나가고 그러면 그 찡그리는 얼굴 보면서 얼굴 좀 펴 이렇게 엄마는 찡그리면서 그래서 늘 아니 육아가 쉬울 리는 없다 하지만 쉽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던 터에 제가 책 앞에다 썼는데 유레카 했습니다. 이 계기가 노트북을 딱 연 순간 켠 순간 우리 보통 이미지 사진이 뜨잖아요. 네. 거기에 건축물이 나오는데 고대 건축물이에요. 근데 평소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고대 건축물을 그때 처음 볼 리가 없는데 이거 계속 볼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12시간, 13시간 그거 보러 가고 언젠가 또 보고 싶고 그게 온통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남은 건 뭐냐? 막 깨지고 전쟁으로 네. 상처 있고 네. 온갖 수천 년의 흔적이 있죠. 그렇죠. 풍상 겪은 게 그대로 맞아. 있는데 남은 거 있어요. 뭐예요? 주춧돌, 기둥. 그치. 요게 남아서 앞으로도 지금도 얘네들은 굉장히 대접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걸 네, 보는 네. 순간 이거다. 주춧돌이야. 기둥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다. 남들 근본이다. 보아지게 인테리어만 하잖아. 자꾸. 맞아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인테리어하고 데코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리고 근본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근본 얘기하면 귀 막아요. 왜냐? 나 다 알고 있어. 그거 누가 몰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근본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걸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거야. 잊고 있었던 거. 대단하다. 어떻게 노트북에서 고대 건축물 보다가 그걸 깨닫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24시간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저 또한 엄마들한테 인테리어 데코 해서 막 솔루션, 비법 외국 자재 쓰잖아. 맞아요. 외국 자재. 왜 이렇게 비법을 좋아하는지. 비법. 네, 근데 무너지는 거 알면서도 근본의 매력을 못 느끼는데 제가 이거야 쉽고 행복한 육아. 그리고 이것만 잘 놔주면 나머지 인테리어 데코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근본 육아다 해서 주춧돌 잘 놓고 아이들에게 두 기둥 세워주자 이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근본 육아고 쉽고 행복한 육아입니다. 아유 그냥 그만 찍자 여기서 다 나온 것 같다. 근데 이걸 끊임없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사회는 늘 아이들을 빠르게 키워서 경쟁사회에서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인테리어 자재만 팔고 인테리어 잘하는 그림만 팔고 거기다가 이제 브랜딩해서 네이밍 붙여갖고 빠른 시간 내에 나 그래도 애 잘 키웠어 이거 해갖고 애랑 나랑 둘이 무슨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걸 자꾸 우리는 부추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주춧돌과 기둥에 대해서 내 아이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엄마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 안 통하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말 안 통하면? 내가 말을 했는데 얘가 안 들어요. 그럼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춧돌을 관계라고 봤거든요. 관계. 사람은 좋은 사람하고 말하고 싶어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늘 경청, 공감 얘기지만 경청이 기울이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야 기울이지요. 근데 맞아. 몸을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부모가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너 듣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왜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다 너 위해서야. 이 말을 많이 한다면 주춧돌 없네. 그치? 예, 좀 다시 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부모가 아이하고 관계가 좋으려고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책에 10살까지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그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 최고의 적기고 주춧돌 놓기에. 우리처럼 이제 아이가 다 컸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 그런 게 없죠. 좀 더 노력하는 거고 더 노력하고 이러는 건데 애들이 최고 크면 좋은 시기는 어릴 때입니다. 맞아. 사실은 맞아요. 그때가 제일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애들이 크면 걔가 세운 주춧돌을 뽑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볼 사이도 없어서 가르칠 사이도 없고요. 맞아. 쫓아다니면서 걔를 불러야 되는데 아. 어렸을 때는 찾잖아요. 얘 왜 이렇게 나를 찾지? 얘 껌딱지야. 야 그만 좀 찾아. 뭐 이러면서 그때 굉장히 아이를 떼내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10살 넘고 15살 넘으면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껌딱지 찾으러 다닌다고 제가 그러는데 애가 우리를 띄지. 네. 제발 좀 안 왔으면 좋을 때 우리는 뭐 아둘 뭐 이러면서 찾으러 다니고 뭐 한번 안아보자 막 이러고 그럼 애 가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 어렸을 때 안 그러고 지금 다 컸는데 저렇게 소름 끼치게 저 유아어 써가면서 뭐 아둘 이러는지 굉장히 지가 혀 짧은 소리 지가 하고. 네네 어렸을 때 같이 혀 짧은 소리 하면서 한번 안아보자 그랬죠 이렇게 하면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정색하면서 또 애 또 잘 키운다고 또 경어 쓰잖아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이러면서 좀 떨어져라. 네. 그러면서 정작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굉장히 뭔가를 막 주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거꾸로 된 육아를 하니까 힘든 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아까 말씀하신 근본 육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안타까운 거, 네. 저건 절대 하면 안 된다 라는 거 몇 가지만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때 뭘 하면 안 돼요? 10살까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바꿔 말하면 네.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도 되는 좋아요. 거잖아요. 네. 온화하게 얘를 사랑할 때 사랑 안 하고 예를 들면 엄마, 아빠 부를 때 네. 우리 늘 그때는 바쁘잖아요. 왜 가까이 와서 얘기해야지. 그럼 애는 벌써 의욕을 잃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좀 알아서 엄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네, 다시 네. 말해봐. 그리고 가까이 와서 얘기해야지. 근데 걔는 거기서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서 엄마 불렀어. 그런 다음에 얘기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때 가르쳐도 돼요. 다음에 엄마한테 할 말 있으면 가까이 와서 얘기해. 물론 이해해 엄마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또 아이가 뭐 그렇게 그대로 엄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렇게 순서를 바꾸면 되는데 엄마 바쁜 거 안 보여? 엄마 일하는 거 안 보여? 가까이 와서 말하라고 했지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럼 애는 된 겁니다. 그래서 온화한 사랑을 아이한테 줘야 되는데 그때는 냉정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냉정해요. 절대로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온화하고 엄마 불렀어? 그랬구나. 이렇게만 키우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단호할 때 단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제 누구도 우리 아이에게 감히 훈육할 사람이 없어요. 맞아. 뭐 예전에 지하철 타거나 이랬을 때 아이가 만약에 그냥 지하철 의자 올라가면 엄마가 달래고 어르고 그러다가 이제 도움을 청했잖아요. 좀 무섭게 생긴 아저씨 보면서 아저씨 얘한테 이놈 좀 해주세요. 그럼 기꺼이 그분이 이놈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키운 네. 것 같아. 그런데 요즘 어떤 부모도 내 자식한테 내 귀한 새끼한테 이놈 해달라고 하는 분도 없고 그리고 알아서 어른 역할 해주는 분도 없고 설령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골목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니네 그러면 안 된다. 부모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는 완전 고전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단호한 사랑은 그냥 쉽게 말하면 훈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밖에 못하네.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학교도 못 하잖아요. 학교도 못해.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 이제 아무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부모가 힘든 거예요. 이게 오롯이 이 젊은 부모가 부모에 대한 것을 교육받은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이 부모가 이 두 명이 고군분투를 하는 건데 이론은 많고 해야 될 건 많고 다른 집 보니까 멋지고 내 육아는 형편없고 얘는 말 안 듣고 나는 지치고 이러다 보니까 웃을 날이 없고 책 보면은 뭐 부모를 보면서 애가 뭐 웃는다라고 하는데 누군 몰라 근데 안 되지 않나? 이 악순환이 거듭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꼭 해줘야 될 거는 온화한 사랑이에요. 정말 애가 엄마 이럴 때 얘가 품에 들어올 때 좀 안아주고 우구주고 불렀죠. 이뻐. 그래서 우리 다 바빠요. 근데 어느 때든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적이 없더라고요. 늘 그렇듯이 아이고. 시간이 내 편인 적이 없고 없어. 앞으로도 없을 맞아. 거라서 내야 됩니다. 시간은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오는 거라서 우리 아이한테 온화하게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근데 엄마들이 요즘 막 헷갈려요. 아빠들 더 헷갈립니다. 왜냐면 딸바보 아빠 되고 싶고요. 내가 진짜 너한테 한번 큰 소리 한번 안 냈어. 이런 얘기를 훈장처럼 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호한 사랑도 못 하시고 온화한 사랑은 누가 몰라? 근데 안 돼. 이 두 근데 가지 다 못하고 온화한 있는 게 거예요. 아니라 애한테 질질 끌려다녀.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엉켜가지고요. 계속 우리는 헤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헤맬 때가 힘들어요. 이 길을 알고 여기가 가는 길이야 이걸 알면 되는데 왜 우리 오리무중이란 말 있잖아요. 맞아. 아주 한치 앞을 못 내보는 안개 속을 걸을 때 무섭지. 이렇게 쫙 보이는 길을 걸을 때는 우리가 씩씩해지고 불안도도 낮아지는데 뭐가 뭔지 몰라서 지금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솔루션이란 말 좀 적게 써야지 안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께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듣기 힘들더라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근본 다지자. 이걸 잘해 놓으면 애가 잘 클 거야 라는 것을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계 좋게 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 온화한 사랑과 단호한 사랑 사랑을. 잘해서 유연함과 단단함을 아이가 갖추게 해서 제 발로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기둥이 바로 온화함과 온화함과? 단단함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덕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가 유연함을 보여주고 부모가 단호함을 보여주면 그 보여준 게 자녀께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가 내면에서 아하. 내가 괜찮은 인간이구나. 그렇지. 받아들여지는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한테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게 자존감 덕목 아니겠어요? 근데 맞아요. 우리는 아이에게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자존감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세부 하지 마. 이러면 또 기 꺾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진짜 잘 크는 애들은 하지 않아야 될 거 안 합니다. 맞아요. 왜 남한테 나쁜 소리 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렇게 조절감 떨어지는 아이들 절대 알고 보면 자존감 높은 아이도 아니고요. 멘탈 굉장히 약한 아이예요. 어디서든 인기 있을 수가 없고 그 아이 또한 내쳐집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성취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가겠어요. 재능이 있어도 펼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뭐냐면은 이 근본 육아로 다 가고 싶은데 근본 육아를 택하는 대신 교육 육아 있죠. 애랑 관계가 나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이 목표를 해내야 돼. 이 육아가 사실은 지금 다 그 공식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어때요? 정해놓은 공식인데 네, 아이를 모른 채 공식을 세우는 거죠. 맞아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말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굉장히 신앙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부모 말 들어서 나쁜 게 없다라는 그 신앙에 빠져서 엄마 말 들으면 돼, 아빠 말 들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근데 그렇게 완벽해?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요.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육아 없다는 것도 알면서도 실제 하는 거 보면은 다 내 말 따르라거든요. 그러니까 안 따르니까 화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부모가 아이한테 때때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 물어보지 말고 애들은 크거든요. 6살 다르고 8살 다르고 13살 달라요. 너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물어보고 자주 물어봐야 되는데 만나야 물어보죠.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만나면 5년 지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애한테 말을 시키면 말을 안 해요. 어떻게 맞아. 하면 아이 입을 열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아이 얘기 듣기 전에 우리는 항상 내 말만 하려고 했고 우린 준비된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볼 때도 그냥 괜히 물어봐요. 물음표 남발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궁금하면 물어보고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준비된 말하느라고 말만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학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깊이는 말 못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아이한테 네가 필요하면 말해줘를 꼭 얘기해줘야 돼요. 10살까지는요. 네.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가 예체능을 좀 하고 싶다든가 이러면 그때도 사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에는 꼼꼼해야 돼요. 말인심은 꼼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실컷 많이 해주세요. 그거 지치는 아이 없거든요. 그렇죠. 말 인심. 네, 많이 네. 해. 우리가 말은요 후하게 해줘야 돼요. 맞아요. 넉넉하게. 뭐 말로 천냥빚 갚는다 아는 거 알면 뭐 합니까? 우리가 아이한테 천냥을 줘야죠. 그러니까 그건 하는데 물질을 줄 때는 돈 투자할 때는 꼼꼼하게 짚어야 되는데 그때 아이가 돈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뭐 경제적인 공부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왜가 조금 위험한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키우면서 왜 이럴 때 그러니까 항상 다그칠 때 썼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로 무슨 그래서 네가 왜 그 학원이 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좀 파악을 하면 친구 때문에 그냥 가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냥 간다고 할까? 아니면 막연히 내가 그 과목이 어려워서 근데 그 막연을 애가 구체화를 시켜요. 그래서 왜 좋은 질문이 사람을 성장시킨다고 하잖아요.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어떤 질문을 이 사람한테 할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듯이 부모도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인터뷰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듣기는 그래. 싫습니다. 부모의 질문이. 왜냐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이 좀 궁색할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치. 근데 그거라면 거봐. 너 대답 못하지? 그냥 가려고 한 거지. 너 누구누구 다니려고 하니까 너 거기 따라가려고 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나 다 알아. 취조야. 인터뷰가 그쵸. 아니고 취조. 나 다 알아. 나 알고 있었는데 물어본 건데 야 확인됐다 야.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고. 그러면 엄마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엄마가 전권을 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너도 좀 생각해보고 엄마도 아빠랑 의논해볼게. 설령 아빠랑 의논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아빠도 좀 살짝 껴가면서 너의 학원 하나를 선택할 때 엄마 아빠도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너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겨준다라는 거. 이거를 학원 한 군데 보내주는데 엄마는 뭐 아끼고 뭐 그게 그렇게 아까워 이렇게 나오더라도 아니야. 너의 생각이 엄마 아빠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신중한 거야 라고 해야 돼. 물론 여기까지 섰죠. 아유 이게 어디다 대고 지금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 어른답게 부모답게가 뭐예요? 애보단 좀 나아야 되잖아요. 감정대로 하면서 애한테는 너 감정대로 엄마한테 말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 또 가르치는 모순점 사춘기 되면요 다 갚습니다. 엄마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게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부모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인격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선생님이 하시는 맞습니다. 말씀 정도의 수준으로 자녀랑 대화하려면요. 일주일 정도 공부하면서 쓰고 인격 연습하고 눌러야 할 수 있는 말이지 즉각적인 말은 그래 한번 얘기해봐. 너 친구 때문에 그러는 거지. 너 알잖아. 너 그럼 옛날에 학원 보낸 거 왜 안 다녔니? 그리고 1초 기다렸다가 이렇게. 맞지? 막 이렇게 그렇지. 얘를 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대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살 때 트러블이 없는 집이 드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결혼 후에 그런 식의 인격 연습을 할 시간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꼈고 부모 노릇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 대응만 한 거죠. 필요한 거 주고. 그러면서 해치우고. 아이한테는요, 뭐 자극을 하는 동안 그 공간이 있어서 그거를 네 감정을 선택해서 그렇게 상대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또 어려운 건 가르치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감정 조절하기를 또 바라면서 하니까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가 그동안 했던 그 모순점이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이제 대들고 따지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도 먹어 싸 우리가 네,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키웠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또 이제 사춘기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다 이런 거죠.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야. 아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죠? 티격태격. 그래서요 아이 키울 때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강조합니다. 정말 중요해. 네. 잘 키우려고 말고 잘 지내. 더 중요한 말이에요. 잘 지내는 거. 네, 그러니까 잘 나중에 지내는 늙을수록 나이 들수록 부모 자식 관계 진짜 잘 키웠나 보려면 잘 지낸 거 보면은 증거야. 맞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합니다. 진리잖아요, 진리.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부모가 행복할 수 있어요?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거. 제가 뻔한 답을 드릴게요. 네.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즉 부부잖아요.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한테는 평화하고 안전감이거든요. 우리가 자존감의 요소 중에 안전감 얘기하는데 애 불안하게 하면 못 커요. 불안한 거 보면 부모 불안해요. 그래서 그냥 행복하려고 우리 척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 애 잘 키워,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려고 해야지. 그럼 내가 행복한 거는 누가 잘하냐면 자신이 알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행복하고, 애들이 잘 커주면 행복하고, 이거 남들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들이, 가까운 남이 참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고 이 사람 때문에 울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으켜 세울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그 뻔한 얘기를 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거, 좋은 말도 자꾸만 내가 하는 거죠. 아, 좋다. 오늘 비가 오니까 분위기가 있네. 애 장점 찾고 잘 키우려고 단점 찾아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대신에 잘하는 거 찾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찾고, 이러면서 행복을 찾고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을 만큼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안정감이 있으면 애도 안정감 있는 애로 자라고. 그렇죠. 안정감 있는 표정 보니까. 관계가 좋으면 저절로 잘 커. 잘 저는 지내게 되고. 믿어요. 확신합니다. 맞아요. 네. 정말 중요한 네. 이야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엑기스 같은 이야기를 싹 해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이외에 안 하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책으로 쓰면 한 10권 될 것 같은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 책으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멘탈이 강한 아이가 결국 해냅니다. 결국은 멘탈이 강한 아이가 결국 해납니다를 저는 이렇게 읽고 싶네요. 멘탈이 강한 엄마가 또 결국 해납니다. 아이와 엄마가 결국은 해낸다는 게 뭐 성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취해야 되고 행복해야 될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영상 시청 후기 올려주신 분 10분에게 오늘의 도서, 이거 너무 읽고 싶을 것 같은데 보내드릴 건데요.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어떤 댓글이냐면, 정말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계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를 좀 써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우리 서로 또 마음을 터놓고 다른 사람의 상황도 보고 응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이게. 자,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명주 박사님의 도서입니다. 1. 멘탈이 약한 아이가 결국 해냅니다. 2. 멘탈이 강한 아이가 결국 해냅니다. 3. 멘탈이 흔들리는 아이가 결국 해냅니다. 4. 멘탈이 무너지는 아이가 결국 해냅니다. 네. 자, 이거 책 제목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게 더 듣고 싶네요, 진짜. 여러분의 아이를 잘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지내고 계십니까? 꼭 여러분 댓글도 같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부모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